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조민수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정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복 보건소학과장입니다. 오정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억 572만 8천 원이 증액된 149억 7,7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 운영은 공공운영비 절감을 통해 1,548만 원을 감액한 4억 6,8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시설 지원은 경기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1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억 3,025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비스 제공기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도비보조금 1억 8,420만 7천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긴급 집행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280만 원을 증액한 1,9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1,1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200만 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치매 감별리 검사비 지원은 240만 원을 감액한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25년 당초 세입 예산보다 3,675만 6천 원을 증액한 4억 8,7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주차요금, 예방접종, 진료 수입 등 2억 9,0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입으로 북부 복지타운 입주기간 전기 사용료 등으로 1억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176억 9,681만 8천 원으로 25년 당초 세출 예산보다 약 23% 증가한 33억 4,04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확대, 모자보건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는 청사시설관리 용역비로 1억 6,8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 운영은 공공보건기관 시설유지관리비 4억 4,909만 4천 원,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시체근무 추진비 840만 원,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상해치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으로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 3,327만 4천 원, 진료소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4,492만 원, 건강증진사업 지원을 위한
운영 협의 급식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의약품 구입비 3,100만 원, 보건진료소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은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8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은 심의위원회 수당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만 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 감염병 교육 운영비 100만 원,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324만 7천 원, 보충기 해충 기피제 자동분산기 운영비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시설 장비 유지비 300만 원, 방역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3,720만 원, 보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본감시 운영경비는 인플루엔자, 수족구,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 의료기관 6개소 지정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5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등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은 26년도 소규모 모의훈련 추진 계획에 따른 행사 운영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452만 2천 원,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등으로 6,17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지원으로 48억 1,6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로 11억 2,5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은 에이즈 환자 진료비, 검진 시약 구입비로 1억 5,1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사업으로 홍보비 200만 원, 역학조사 출장료비 60만 원, 결핵환자 지원과 취약해증 검진비 등으로 3,259만 3천 원,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으로 결핵환자 사례관리, 노인 결핵검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020만 5천 원, 지자체 결핵진단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재가 한센인 상계비 지원으로 249만 6천 원, 한센인 의료 지원 사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학관리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3천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운영비 30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198만 원, 자동심장축격기 보급지원비로 370만 원, 공공야간 심해약국 운영비로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의료 서비스 지원으로 진료의사 업무 대행비 1억 4천만 원, 외국인 무료 진료 등 약품 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 검사 사업으로 검사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520만 원,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 지원으로 진위 서탄 고덕 보건지소 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비 140만 원, 운동 처방실 기초체력 측정 장비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692만 9천 원, 교육 자료 제작과 프로그램 운영비 1억 2,137만 6천 원, 간담회 간식비와 인센티브 구입비 488만 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 검사 소모품 구입비로 1억 6,9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금연 클리닉 흡연 예방 교육 운영비로 3,725만 원, 간담회 간식비, 기념품 구입비로 1,0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니코틴 패치 등 금연 보조제 구입비로 6,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으로 홍보비 40만 원, 간담회 운영비 10만 원과 사업비 6,8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589만 8천 원, 구강검진 진료비 1억 1,2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통합 전담인력 피복비와 출장 여비로 2,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형 당뇨 환자 의료기기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자동 혈압계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홍보물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2,100만 원, 프로그램 간식비 200만 원, 방문 사업 대상자 의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7,5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803만 8천 원, 디바이스 구입과 AI 스피커 통신요금 등 사업 운영비 1억 927만 3천 원,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비로 6,842만 5천 원, 국가암 조기검진비 7억 2,338만 3천 원, 재가 암 환자 관리비 5억 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9천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4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723만 원, 재활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1,240만 원, 프로그램 간식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명의료 등록 사업으로 수행인력 인건비 2,550만 원, 홍보비 10만 원과 웰다인 교육을 위한 강사비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2,519만 1천 원, 임산부 엠블럼 등 제작비 440만 원, 출산축하지원금 14억 5천만 원, 임산부 미수과 영양제 구입과 검사비 지원으로 1억 3,826만 원,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유축기 대여 지원을 위한 전동 유축기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사업 보조인력비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사업 12억 8,664만 원, 난임수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6,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비 571만 5천 원,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로 5,44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 11억 2,421만 1천 원, 추가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 1억 4,1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5억 4,287만 원,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하지 의료비 5,39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2,285만 8천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
3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380만 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402만 8천 원,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8억 8천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8,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2,682만 원, 공공운영비 290만 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3,006만 2천 원, 프로그램 간식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4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광고비 1,200만 원,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으로 육아휴직 공무직 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2,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 청년과 어르신 외래치료비 5,1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교육자료 제작비 200만 원, 아동 청소년 교육 운영비 1,069만 8천 원, 프로그램 간식비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기존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서 사업명이 변경된 것으로 고위험군 심리상담비 1억 8,6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행정입원비 등 치료비 지원을 위해 2,4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민의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 지원을 위해 2,7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은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비로 350만 원, 자살 예방 교육 운영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 자살 예방센터 운영 지원으로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비 906만 7천 원, 프로그램 운영비 1,300만 원, 간담회 급식비 80만 원,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800만 원, 생명 존중 문화 조성사업 광고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유족 지원 사업으로 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326만 7천 원, 프로그램 참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054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 기간제 인건비로 1억 1,8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은 치매 조기 검진비, 치매 환자 조호 물품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8,682만 8천 원, 센터 운영과 치매 프로그램 강사비 등으로 일반 운영비 6,220만 2천 원, 행사 시비 지원금 204만 8천 원, 치매 환자 조호 물품과 치매 검진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2,0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위해 공단 예탁금 1억 3,5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과 공무직 근로자 17명에 대한 보수 7억 9,1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는 사무용품 구입과 시간 외 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8,302만 2천 원, 직원과 공중보건의사 출장료비 4,140만 원, 보건소 업무 추진비 1,6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보수교육비, 출장료비로 4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26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훈 의원입니다. 3차 추경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도비 사업 2억 3,025만 8천 원을 계상하셨죠. 네.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 건가요, 이게? 지금 12월까지 다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모자라는 게 한 6억 8천 정도 모자랍니다. 얼마요? 6억 8천이요. 예. 그 돈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잠깐 평택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복지부에서 그 대상자를 좀 축소하는 그런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12월 달에 한 거는 그 다음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게 그 매달 한 3억 정도가 청구됩니다. 그러면은 한 3억 8천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그 경기도의 그 추경에서라도 확보토록 최대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회 추경에 2억 3천을 세워도 3억 8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3억 8천은 결국은 2025년도의 사업비인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2026년에 바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네네. 좀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 경기도에다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모자른 평택하고 화성하고 용인 그 3개 시군에서는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가지고요. 가급적 그 지연되지 않게 바로 그쪽에서 그 예산이 그 1월달에 집행을 하고, 저희는 그러면은 내려오는 대로 저희 시비하고 함께 위탁을 해가지고 바로 1월 한 25일 정도면은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2025년도에 사용될 예산, 2025년도에 집행돼야 될 금액이었던 부분이니까 네. 최대한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무료 진료소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송탄보건소 이렇게 3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죠. 네. 근데 유난히 그 송탄보건소가 예전에는 굉장히 활발했었던 것 같은데 계속 해가 갈수록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또 격월로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보건소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송탄보건소만 2시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대상자 월 평균 인원수도 너무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나게 적거든요. 이렇게 외국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운영 실적이 저조한 거에 따라서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또 무료 진료소를 운영할 때 각 의사회나 약사회하고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 것은 없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저희도 그 인원이 이제 계속 줄어가지고, 그다음에 뭐 저희 보건소학과장이 해당 그 교회나 뭐 그런 데 가서 협조 요청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그 2달씩 하게 된 거는 일단 진료 오는 환자 외국인들이 수가 좀 감소했고,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활발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감소했고, 그다음에 나눔 봉사에 하는 의사가 이제 너무 이제 매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다고 하면서 이제 다른 의사를 이렇게 대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의사를 이렇게 이제 뭐 섭외 같이 이제 의사 회를 통해 가지고 좀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외국인 진료 같은 경우 대부분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오면은 그 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무료 검진을 하는 건데, 대개 보면은 의료보험 적용받는 분들이 또 좀 일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법 체류자들은 숫자가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평택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저희도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실적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좀 원인 분석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불법 체류자가 많이 감소했는지 이 부분도 뭐 정확한 파악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일단은 그 격월로 시행한다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 중에서도 2시간밖에는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국인 수가 감소했다라는 것보다는 그 실질적으로 봉사를 해야 될 봉사자분들이 좀 참여가 좀 저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봉사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어떤 부분에서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료 진료소를 처음에 운영했을 때는 이런 그 봉사 단체와 협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 건 아닌가요? 네, 별도로 이제 협약을 이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그 봉사 단체에서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장소 협조를 그 요청을 해가지고 장소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 인력도 저 무료 진료일 당일날 지원 나가가지고 약품이나 아니면은 그 외 그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제가 봐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계속 실적이 저조하면 그에 따라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좀 확인해 주셔서 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어차피 12사업이니까요. 조금 더 지원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외국인 무료 진료욕 관해서는 다음에 그 제가 별도로 그 저기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진료 과목도 이제 송탄보고소 같은 경우에는 내과 하나밖에 없으니 좀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자료 요청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난임과 관련해서 난임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임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아직까지 저조한 것 같아요.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연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사업도 그렇고,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도 그렇고, 연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사업은 이제 집행률이 제로잖아요. 집행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이 대상자가 좀 극히 적었던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시기만 해도 그 추진 실적이 없었었는데 그래도 한 건이 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이 두 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불임 예상 그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사업은 그 10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저희가 한 건 해가지고 192만 원을 저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청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지급 예정이고요.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그 10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건이 있었는데 그 한 건이 추가 더 접수돼가지고 두 건 해서 386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거 하면은 다 집행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하반기에는 조금씩 접수가 되고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가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홍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 자살 예방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그 저희가 송탄 소방서에서 그 매일 아침에 그 일일 업무 보고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면 월 평균 그 매일 한 건 정도는 그 자살 신고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평균으로 보면. 그럼 그거에 의해서 구조하거나 출동을 나가게 되는데, 혹시
자살 신고가 접수가 되면 그런 자살에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일 텐데 송산 소방서와 연계를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뭐 DB를 같이 공유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의 연계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저희가 그 응급 그 대응 협의체가 거기에 이제 경찰, 소방, 그다음에 그 응급 의료기관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저희 그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살자 시도자가 있으면은 경찰뿐만 아니라 그 응급 의료기관 그리고 소방서에서 각각 이제 그 정보를 저희한테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정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정보를 갖고 대상자한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그런 체계를 저희가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특히 뭐 그 경찰 같은 경우는 좀 말씀드렸듯이 행정 응급 병상을 또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그쪽에다 저번에 그 회의했을 때 저희가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정보를 이제 자살자 이렇게 시도자나 그 정보가 있을 때 저희한테 연락을 이제 그 공문을 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는데 그 정보가 가끔은 전화번호가 이제 이렇게 틀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가 정보 가족이나 뭐 하면은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본인 외에 다른 사람 추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까지 한번 이렇게 통보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신적인 치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저희가 연락을 하면 그 상담이나 그것까지 응하지 않고 그냥 자살 아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희 상담실에 오는 거를 되게 꺼려하는데 그럴 때는 저희도 이제 그 담당 직원 그 상담사들이 이런 치료비 같은 거 그런 거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서나 경찰서에 자살 신고가 접수가 되면 이제 우리 그 추후에 어떤 그 출동이 된 이후에라도 그것과 연계해서 시로 계속 어떤 상황이 공유가 되고 있는 거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이종원 의원님께서 자살 관련 좀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난 길에 잠시 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자살 관련해서 그 뭐 얼마 전에 시 안전 관련 단톡방에 시 행정부 그 단톡방에 고덕동 아파트 화재 사건에 대해서 한번 올라온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인지하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전개됐던 내용이 전체 시공무원들한테 공개되는 게 적절했다라고 혹시 판단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아파트 동호수 다 공개되고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번개탄이 거기에서 이제 운운하면 회자가 되면 우리 동네 꼬마들도 이제 대개 알 수 있는 사안인데 그것을 꼬치꼬치 깨묻는 분들이나 그거를 또 상세하게 자살 시도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개하는 담당 공무원이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공직자분들께 좀 고지를 좀 하셔서 그런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예, 상황에 대해서는 그거는 네.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방송에 좀 불편하지만 번개탄 같은 걸 이제 사용하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차량이라든지 특히 그런데 아파트 특정 어디 장소 뭐 이런 거를 공개를 하는 부분은 결국은 그 방법을 공개해서 결국은 시도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결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전혀 유익하지 않은 그런 정보를 거기다 공개를 한 것 같아서 이제 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당국에서 예.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전혀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서 물어보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똑같은 상황이었었던 것 같더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평택보건소 쪽에도 잠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전체 그 사업 예산을 다루다 보면 자체 사업 예산과 보조 사업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제 민감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 2024년부터 보조금 사업 비율이 조금씩 늘었어요. 54.5%, 54.8%, 지금은 이제 54.98%, 26년도에 50%가 이제 훨씬 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보조금 매칭 사업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제도권에 완전히 묶여 있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평택시 예산 중에서는 복지국이 한 70몇 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복지국이 보조금 사업 비율이 70몇 프로고 지금 아까 잠시 이제 평택보건소 말씀을 드리니 82% 정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송탄보건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 실국소에서는 가장 높은 보조금 매칭 비율을 갖고 있는 데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일 것이다. 자체 사업 예산도 전체 우리 예산을 보면 우리가 자율 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이 점점 줄고 있어요. 2024년도에 32.07%에서 2025년도 31.79%, 2026년도에는 30.48%, 내년도에는 30%도 안 될 지경에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자꾸 늘면 늘수록 우리 자율 예산, 자체 사업 예산이 계속 줄어든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기초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굉장히 침해되고 있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보조금 매칭 비율 사업은 어느 부서든지 50%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아니 30%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자체 사업 예산이 지금 30%대에 들고 있는데 50% 이상이 자체 사업 예산이 되어야만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의 풍성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이게 하나하나 일개 국소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나마 인지들을 못하고 있고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자체 사업 예산이 30% 이하로 줄어들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자체 사업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필수 예산처럼 이제 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장님께서 내가 이런 사업을 진짜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프로나 될 것이냐?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소 특성상 공중보건 특성상 중앙정부에서 보건정책에 관련한 뭐 관리감독이라든지 또 예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그쪽에서 편성을 해서 내려보내면서 좀 뭐 굉장히 자율성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 예산은 그냥 놔두더라도 자율 예산을 책정을 더 해 주십사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예산이 이제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자율 예산을 많이 세울 수는 없겠지만 정말 평택형 보건 정책을 펼칠 수 있으려면 지금 82%나 되는 그런 보조금 예산 가지고서는 보조금 그 예산 비율 가지고서는 도저히 자율 예산 책정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으니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서 평택형 보건 정책을 더 아낌없이 펼쳐야만 시민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보건 위생의 만족도가 극대화될 것이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국비가 많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임산부 출산할 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뭐 예방 접종, 그다음에 모자 보건 사업 해가지고 국비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체 사업 비율을 높이기가 좀 어려웠는데 좀 이렇게 좀 안정화되고 하면은 자체 사업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65세 이상이 독감 주사 무료 접종이 있지 않습니까? 평택형 공중보건 정책을 사용한다라면 60세로 낮춰서 그 5년 동안 터울에 있는 그 대상층으로 해서는 평택에서 자체 예산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만족도가 높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평택형 보건소를 만들 수 있도록 네.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뭐 예산 삭감이 31억이 됐어요. 그런데 특별 회계를 제외하면 일반 회계 예산이 한 560억 정도가 사실은 증액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2.66%가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에서도 홍보를 조금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 평택보건소가 2025년도에 한 12.9%, 26년도에 한 10.85%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근데 송탄보건소는 2025년도에 28.49%, 그러니까 31억, 2026년도에는 23.37%, 33억이 이제 증액이 됐어요. 사실은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 국비 도비 뭐 이렇게 매칭 사업 붙은 거 보면 거의 출산율과 연관된, 그렇죠, 산모, 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제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뭐 얼마인지 들어도 상관없겠다. 대신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네, 다시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전 질의하겠습니다. 그 25쪽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이제 국비 매칭입니다. 그 뒤에 산출 내역을 보면, 그리고 이 2025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 예산이 좀 부쩍 늘었고,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보다 2026년도가 오히려 이 관련 예산이 줄었는데 송탄보건소는 부쩍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 그러면 불법 체류 외국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불법 불법- 체류자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하나? 네, 아무튼 네, 네. 이분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에서 800만 원 5분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지원책이 나왔죠? 이거는 이제 국가 간에 서로 이렇게 수혜해 보는 그런 형평성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나 아까 불법 체류자나 네.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난민 네. 난민이 네.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 체류자가 무등록 대상자가 네. 불법 체류자가 2명 있고요. 난민이 6명 있습니다. 저게 있는데 검사비가 늘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자격 체류 외국인은 그래서 이제 1인당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본인은 10% 이렇게 하고 등록된 사람들은 전액 무료지만 이 에이즈 치료비를 말씀하시죠? 에이즈 치료비로 해가지고
1년에 80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갖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지원을 이거는 그 각 나라별로 뭐 어떤 뭐 인도주의적인 어떤 차원에서 서로 상호 교류하는 네네네.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네, 되겠습니까? 여기에 결국은 합법적이지 않은 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원 예산은 그냥 인도주의적인 그 지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혜택을 주고 하는 거라 크게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또 치료를 받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계속 늘어나면 네. 선정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늘어나면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부쩍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계속 늘어나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 HIV 그 감염자들이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 저희도 그 전체적인 숫자는 감염 숫자는 늘고 있는데 신규 발생자 그 감염 건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발생하면 약을 이렇게 먹게 되면 그 레트로바이러스 제제를 이렇게 먹게 되면은 그 균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그 감염병처럼 그 노인 질환처럼 그 약을 그렇게 꾸준히 복용하면 그 타인에게도 전파 우려도 없고 또 만약에 잘 관리가 된다면은 자녀까지 이렇게 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니까 그 숫자는 늘되 그 뭐 신규 감염자는 줄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가 85, 12, 15%, 12는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2025년도에 비해서 부쩍 2배 이상 그 예산 증액이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전환형이 뭐고 경기형이 무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통합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아까 이제 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평택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보면 산출 내역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산출 내역 보면 12억 8,664만 원 이퀄 1286640 단위는 1,000원. 이게 산출 내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런 산출 내역은 없습니다. 타부서에서는 이렇게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일식이면 일식 이렇게 했었는데 좋습니다. 근데 추후에 내년도 본예산 하실 때에는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중지소는 제대로 했어요. 안중지소는 보니까. 근데 지금 뭐 평택보건소나 송탄보건소는 2025년도나 똑같아요. 원래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하고 말았는데 또 계속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는요. 지금 당장 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건 산출 내역을 좀 자세히 좀 기본적인 내역은 좀 뽑아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한 950건 정도를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난임 부부 시설비 지원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건수로 지금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인원도 물론 있겠지만 예. 이게 성공이 돼야 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게 12억 8,600이면은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시술을 할 수 있는 건수가 맞죠? 예. 예. 그런 내용도 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궁금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시술을 지금 지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 사업을 하는데 성공률은 어떻게 됩니까? 성공률. 성공률 같은 아이들을 많이 낳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예, 예. 성공률도 좀 적어주세요 앞으로는. 예. 좀 말씀드리면은요. 네. 그 인공 수정하고 체외 수정하고는 그 서로 다 이제 네. 임신 틀리겠죠. 성공률이 틀린데
그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좀 10% 정도, 11% 정도 되고 좀 낮고, 아, 그다음에 인공은 예, 예. 10% 정도. 예, 네. 최애 수정 같은 경우는 한 21%로 해가지고 성공률이 많이 높습니다. 21%. 네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950건 중에서 한 15% 정도 보면 한 몇 분 정도나 한 100분 정도? 177건? 그러면 177건이 성공한 겁니까? 28, 16, 28, 190건 정도 성공했다고. 다행입니다. 예, 예. 출산율에 아주 혁혁한 공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네. 이런 성공률 같은 것도 이렇게 이런 데다 좀 가미시켜주면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지역사항 같은 거 내년도에 본 예산 하실 때 편성하실 때는 좀 참고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